안녕하세요. SM넷 27기 김하은, 유서연입니다. 오늘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저희가 작년에 다녀왔던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영화제에 가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는 그 송명회대 오기 전까지 본가가 경주였어가지고 영화제가 아니면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송명여대 서울에 오면은 꼭 영화제를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영화제를 갈 수 있는 한은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전주, 부천, 부산이 3대 영화제라는 거. 저는 하은님보다 비교적으로 영화관이 많은 곳에 살고는 있지만, 저는 일단 영화제에 출판된 작품이면 아무래도 개봉 전에 먼저 볼 수 있다는 메리트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작품을 먼저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영화제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영화가 GV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영화 보고 나서 바로 관객과의 대화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또 영화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전주영화제 먼저 볼 건데요. 시기상 5월로 저희가 준비해온 영화제 중에서는 제일 빠른 편입니다. 특히 전주는 영화를 보러 간 것도 있지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떤 음식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전주는 가맥집이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과가 끝나고 맥주를 한잔 하고 이제 그거랑 어울리는 안주를 같이 먹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항상 영화 보고 가맥집 갔다가 막 다음날 영화 취소하고 이게 그 상영 당일이 되면은 취소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데 전날에는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영화제가.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은 영화 있었는데 예매가 너무 힘들어서 놓쳤다면은 그 전날 밤에 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규모가 큰 영화제 중에 하나여서 자체 사이트로 티켓팅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작년이 팬데믹 풀리고 대면으로 진행된 거의 첫 영화제라서 굉장히 예매가 빡셌습니다. 그래서 PC방 가서 예매를 했었고, 전주에서 봤던 영화는 따로또 같이, 워터, 그리고 한국 단편 경쟁 4, 그 다음에 낙원의 파편 이렇게 봤었는데요. 사실 제가 낙원의 파편에서 다루는 감독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구나 하고 처음에 충격 먹었고,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또 같이는 일본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코로나 때 정말 다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격리돼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 영화는 한국에서 개봉할 여지가 거의 없는 작품이라서 전주에서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또 기억에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다음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입니다. 저 완전 여름인 7월에 다녀왔는데 일단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 할 때. 그래서 1차적으로 힘들었고,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같은 경기도지만 끝과 끝이에요. 제가 사는 곳과 부천이. 그래서 한 2시간 반?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일단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 갔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독립영화나 그런 특수성 있는 영화를 보러 갔다기보다는 저는 작년에 흥행했던 길복순이라는 영화의 GV를 보러 간 건데, 아무래도 길복순은 넷플릭스 영화니까 제가 한번 보고 가긴 했는데 영화제에서 한 GV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길복순이. 그래서 감독님이랑 전도연 배우님이 오셔서 GV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영화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시고 비하인드 스토리나 캐스팅 배경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좋았고, 요즘에는 부천이나 부산도 그렇고 둘 다 약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이런 OTT에서 나오는 영화를 많이 GV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요즘 OTT가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좋아서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부산영화제나 부천국제영화제는 이제 OTT 관련된 작품들도 많이 상영하고 GV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복순을 영화관에서 같이 보고 GV를 한 건가요?
부천은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냥 GV만 진행했고 길복스는 좀 특이하게 그 전에 그 상영 뭐라 해야 되지? 공개 전에 아예 영화관을 빌려서 한번 단체 시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미리 보고 그리고 나서 부천국제영화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GV를 진행한 거라 그렇게 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란문은 넷플릭스에 올라온 그 봉준호 감독님이 옛날에 소속해 있었던 영화 동아리 관련 이야기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OTT 올라오기 전에 미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GV도 했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그 OTT는 기기가 제한돼 있잖아요. 작은 기기로 보통 보게 되는데 영화관에서 좋은 조명과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또 영화제에서 보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랑 다르게 좀 장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릴러, 공포 이런 거나 SF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서 원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전히 더운 8월로 와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는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숙대생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보다 규모가 작아서 티켓팅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좌석이 적은 만큼 티켓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취소표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의 질투는 나의 힘을 봤었는데 GV도 너무 즐거웠고 국제 여성 영화제인 만큼 여성 감독들이 제작한 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연으로 여성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주류여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10월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국제영화제인 것 같아요. 그 해에 나올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리 볼 수 있고 그래서 시네필들이 절대 안 놓치는 영화제이기도 하다. 이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부산에 여행으로 갈 겸 해서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숙소가 다 마감이 돼서 가실 분들은 숙소를 미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는 특히 그 자원봉사자로 대학생 때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능하면 올해에 지원을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분야별로 다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상영 관련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 들어가는 거를 상영하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제로 돼 있어서 자기 스케줄 아닐 때 자비로 뭐 예매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아요. 네, 질문해봤는데 네네. 혜택 같은 거는 뭐 따로 있나요? 자원봉사자의 혜택? 사실 자원봉사는 돈을 벌러 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영화제를 느끼기 위해 맞아 영화제를 100%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녀온 친구 얘기가 진짜 영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영 끝나고 다 나오고 막 영혼의 저서 나오고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제 문화 중에 진짜 좋았던 게 영화 끝날 때 다 같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박수 치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다 자리를 지켜주는 게 그 영화제에 앉아서 이렇게 약간 뽕이 차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OTT 얘기를 또 빠질 수가 없는데 부산에서는 OTT를 정말 많이 상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으로만 본다기보다는 저희가 또 OTT에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부산에 가서 직접 OTT를 보고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그런 큰 기업에서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은 메가토크라고 아예 야외에서 다 같이 GV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낭만이 있어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 사람이 많아서 되게 막 그 부산의 기운을 느끼면서 그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저는 작년에 못 가지만 제 친구들이 다 작년에 거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실 좀 앞자리 앉으려면 일찍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름의 다들 추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저도 올해는 꼭 가볼 예정입니다. 특히 그 야외 상영이 비 올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우비 입고 쫄딱 젖어가면서 영화 보고 또 영화가 좋으면 그만큼 또 추억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둘 다 꼭 올해는 가보는 것으로. 다음으로 11월
서울독립영화제입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특히 한국 영화가 대부분인데 근데 대부분의 영화가 그 영화제를 한 번 돌 때 그 해의 영화제를 쫙 다 돌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는 진짜 티켓팅이 너무 힘들었던 영화가 뒷부분에는 살짝 덜 힘들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많이 보고 왔었어요. 저는 박진 감독님의 매달리기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 보고 나와서 그 감독님 막 찾아가지고 사인 받고 이랬던 기억도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저 서독제에서도 딸의 대화를 본 것 같았거든요. 갔어요? 네, 갔던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 이 그 메인 포스터를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아마 CGV 압구정에서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작아서 음. 좋았고 저는 이렇게 뭔가 각 잡고 테이블 놓고 GV 하는 거는 너무 약간 부담스러워. 약간 공식적인 느낌이 너무 과해서 그냥 이렇게 의자 놓고 자연스럽게 관객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편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제 갈 때마다 시간 있으면 그냥 표 자리 남아있는 단편 영화 예매해서 보고 오는데 보통 영화제는 3-4개씩 단편 영화를 묶어서 상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영화를 디깅할 때도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영화제가. 지금까지 작년에 다녀온 영화제 5개를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답변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올해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서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올해 가장 지금 흥행 중인 한국 영화인 파묘가 일단 제일 기억에 남고요. 일단 오컬트 장르라는 영화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흥행하지 못하는 장르인데 오컬트만 하시는 장지영 감독님이 검은 사제들, 사바에 이어서 파묘를 만드셨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항상 감독님이 종교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오컬트를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고 김고은 배우도 사실 기독교인데 둘이 막 굿을 하는? 근데 굿을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파묘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다들 뭐 보셨겠지만 배우들 연기가 너무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좋았고 거기에 나오는 예고편에 나오는 험한 것이 뭔지 꼭 영화관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화여서 저는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가여운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특히 가여운 것들은 작년에 부국제에서 상영을 했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쉬웠는데 러닝타임이 되게 긴 편인데 정말 충격의 연속이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 보고 나서 여운도 굉장히 길었던 영화입니다. 절대 뭐 애인이나 뭐 어색한 친구, 부모님이랑은 절대 보지 마시고 정말 친한 친구나 혼자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